야, 얘들아. 잠깐만. 우리 솔직해져 보자. 너 설마 이번 겨울방학도 침대랑 한 몸이 돼서 보낼 거야? 방금 나랑 눈 마주쳤지? 걱정 마. 뻔한 잔소리나 훈계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이미 초등학교 때 졸업했잖아. 이건 오직 예비고일, 너희들을 위한 현실적인 등급업 가이드야. 내가 직접 겪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진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싹 다 풀어줄 테니까 두 눈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들어봐. 자, 준비됐나? 자, 우리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까?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맞는 첫 성적. 이거 말이야, 그냥 성적이 아니야. 무려 3년 동안 내 등짝에 찰싹 붙어 다닐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상상해봐. 8등급 받은 성적표를 들고 망연자실한 너의 미래를. 아,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 근데 말이야, 이 고등학교 첫 내신 성적이 언제 결정되는 줄 알아? 바로 이 겨울방학에 결정된다는 거야. 아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내가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하며 얻어낸 꿀팁 보따리를 지금부터 아낌없이 싹 다 풀어줄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친구들, 이젠 걱정 마. 내가 다 알려줄게. 자, 첫 번째 국어 얘기부터 해볼까? 중학교 때 국어 다들 감으로 풀었잖아. 시 읽으면서 아, 이거 왠지 슬픈데? 소설 보면서 이 주인공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고등국어는 달라. 고등국어는 개념이라는 든든한 기초가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 같달까? 노베이스, 즉 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너라면 무조건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부터 시작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문학개념어, 의인법, 서리법. 내가 지금 말한 것들 설명 가능해? 만약어, 하고 말문이 막혔다면 다시 들어. 2번 들어. 3번 들어. 알겠지? 내 공부 아이템들을 소개할게. 첫 번째는 당연히 윤혜정의 나비효과 강의.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 강의는 드라마가 아니잖아. 농담 빼고 다 받아 적는다는 마음으로. 다음은 떠먹는 국어 문법 100. 이건 마치 인강 선생님이 설명해준 걸 글로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야. 진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야. 백발백중 문제집이랑 같이 풀면 시너지 효과 제대로 터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삼비, 매삼문 같은 매삼 시리즈. 이거 주의해야 돼. 노베이스인 친구들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기본 개념서부터 완벽하게 끝내고 도전해. 무작정 기출문제에 달려들기보다는 개념부터 탄탄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명심해. 솔직히 말할게. 수학은 혼자서 끙끙 앓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나도 그랬거든. 아, 나만 이렇게 어렵나 싶어서 밤잠 설치고. 그러니까 너무 벅차다 싶으면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마.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고등 수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진도 빼기에 급급하다는 거야. 공통 수학일 끝나면 바로 공통 수학이 나가고 미적분까지 선행한다며 쫓기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러지 마. 공통 수학일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다지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더 어려운 내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거든. 어설픈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줘. 수학 인강, 너희들 어떻게 듣고 있어? 설마 유튜브 예능 보듯이 피식거리면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인강은 예능이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농담 빼고는 다 받아 적는다 는 마인드로 임해야 돼. 좋은 예시를 봐봐.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틀린 문제는 무한 반복. 이게 바로 진리야. 옆에 BAD, EXAMPL이 친구처럼 팝콘 먹으면서 편하게 보면 나중에 성적표 보고 팝콘 씹던 이를 악물게 될 거야. 하, 잠시 후 어때? 좀 섬뜩했나?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쌤들은 현우진, 김기현, 정승재 선생님이야. 특히 정승재 쌤의 50일 수학은 노베이스 친구들에게 정말 보물 같은 강의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수학 문제집으로 넘어가 볼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최소한 이 3권은 꼭 풀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자이스토리 기출 문제집. 기출은 말해 뭐해, 기본 중에 기본이지. 다음은 RPM 유형서. 개념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 다양한 유형을 익히면서 응용력을 키워야 해. 마지막으로 개념 원리 개념서. 개념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 이 3권은 수학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거, 오답 노트는 필수인 거 다들 알지? 틀린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다시 풀어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등급을 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영어. 솔직히 말할게. 문법.
독해다 중요하지만 일단 단어만 알아도 80%는 먹고 들어간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야. 단어를 모르면 문법이고 독해고 다 무용. 마치 레고 블록 없이 레고 성을 쌓으려는 거랑 똑같아. 하루에 50개씩 할 수 있지. 워드마스터, 능률복화 같은 단어장을 활용하면 돼. 그리고 단어 외우는 방법도 전략적으로 가자. 1회 독대는 그냥 뜻만 암기해. 2회 독대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확장해서 암기하고 마지막 3회 독대는 예문까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단어가 뇌리에 박혀서 절대 안 빠져나올걸. 마치 껌딱지처럼. 내신 영어의 킬러는 결국 문법이야 얘들아. 감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찍는 건 중학교 때나 통하는 방식이야. 고등 문법은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걸 잘하려면 EBS 그래머홀릭이나 고교형 문법 같은 교재로 문법의 뼈대를 탄탄하게 잡아야 해. 그리고 구문 독해도 놓치면 안 돼. 천일문 같은 구문 독해 교재로 복잡한 문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 그래야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진다고. 심화 학습으로는 자이스토리나 수능 특강 라이트도 좋으니까 참고하고. 문법과 구문, 이 두 가지가 영어 성적을 확 끌어올려줄 치트키가 될 거야. 이번엔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얘기 좀 해볼까? 고등 첫 내신에서 이 두 과목도 무시할 수 없지. 근데 말이야, 이 둘은 접근법이 좀 달라. 과학은 미리미리 안 하면 진짜 피 본다. 이건 선배들의 피눈물 어린 조언이야. 특히 물리나 화학 같은 어려운 단원들은 겨울방학 때 미리 맛보기라도 해놔야 돼. 오투나 완자 같은 참고서로 개념이라도 한번 훑어보는 걸 추천해. 안 그러면 학기 중에 진짜 멘탈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사회는? 이건 좀 달라. 학교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기간에 바짝 벼락치기해도 충분히 괜찮아. 물론 미리 해두면 더 좋겠지만 과학만큼의 압박감은 없다는 거지. 시간 배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우리 고1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질 거야. 자, 우리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기부는 말이야, 너의 학교생활 기록부잖아. 이걸 누가 작성하는 줄 알아? 바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답은 하나지. 무조건 선생님이랑 친해져야 돼. 아니, 무슨 아첨을 하라는 게 아니야. 너의 꾸준함과 성실성을 선생님께 어필하라는 거지. 멍 때리고 앉아있는 친구의 생기부에 성실하고 모범적임이라고 쓸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선생님 말씀에 격렬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요? 이러면서 말이야. 물론 너무 오버하면 좀 그렇겠지.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은 다 알아봐 주실 거야. 이게 나중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 관리야. 여기서 회장님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이야. 이 슬라이드에 오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농담으로 넘어가자고. 자, 친구 관계에 너무 매몰되지 마. 막 화장실까지 같이 가는 우정. 물론 중요하지.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때로는 에너지 낭비가 될 수도 있어. 수행평가 내용 물어볼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명한 거야. 모든 에너지를 친구 관계에 쏟아부으면 정작 너의 공부에는 쓸 에너지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고등학교는 체력전이자 멘탈전이야. 친구랑 노느라 밤새고 다음날 학교에서 졸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걸. 똑똑하게 너의 에너지를 관리해. 중간고사 끝나고 드디어 해방이다 하면서 풀어지는 친구들 많지? 나도 그랬어. 그 해방감에 취해서 슬럼프에 빠져버리면 기말고사 때는 정말 폭망할 수 있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과목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고사 모드로 전환해야 돼.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규칙적인 루틴이 곧 너의 체력이야. 공부, 수면, 운동의 균형을 꼭 맞춰야 돼. 밤새도록 공부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충분한 잠을 자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어. 고등학교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 치트시트로 정리해줄게. 이거 진짜 황금 같은 정보니까 지금 바로 캡처해둬. 국어는 개념 먼저.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로 시작하고 실력이 되면 매산비에 도전해봐. 수학은 개념 원리로 개념 잡고 RPM 같은 유형서, 그리고 기출문제집까지 최소 3권은 풀어야 돼. 오답 노트는 필수 중에 필수. 영어는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우고 워드마스터 같은 단어장을 활용해. 그리고 천일문으로 구문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거야. 마지막으로 생활.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생기부 관리를 잘하고 무의미한 친목 다지기는 이제 그만.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너희들 고1 상위 10% 안에 진입할 수 있어. 진짜니까 믿어봐. 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 하나 던져볼까? 바로 야간 자율학습, 야자. 이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매년 고1 친구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지. 야자를 찬성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학교에 남아야 딴짓 안 하고 강제로 공부할 수 있어. 집에 가면 침대가 나를 부르거든.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반대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하지. 나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 학교는 너무 시끄러워. 집이나 독서실이 최고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정답은 없어, 얘들아. 각자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자,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남겨줘. 어떤 쪽이 더 합리적일지 한번 신나게 토론해보자.